우리 학교가 2026년 기준으로 선교 사역 28주년이 되고 개교 23주년이 되니까 이제 상당히 시간이 좀 흘렀죠. 98년도에 한미 청소년 영어 캠프로 시작된 교육 선교 사역이 2023년에 음성 캠퍼스가 세워지고 지금 이 캠퍼스가 2011년에 세워지고 또 2015년에 미국 캠퍼스가 세워지고요. 2020년에 세종 캠퍼스가 세워지고 참 굉장히 스피디하게 빠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저도 정신 못 차릴 정도예요. 현재 졸업생들이 한 2,000명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학교 설립하고 졸업생 배출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인재를 양성할 겁니다. 이렇게 주로 얘기했는데 이제 한 2,000명 졸업생 배출하고 나니까 이런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고 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애들이 어떻게 성장했고 뭐 어떻게 했나 하는 건 아마 평범에서 비범으로 하는 책자가 여러분들이 한번 나눠드릴 텐데 그거 보면은 좀 자세히 알 수가 있고요. 또 저 개인에 대해서는 재작년에 CTS에서 감정한 게 있는데 꼭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를 왜 설립하려고 했는가? 구체적으로 IMF 때 우리 기업들이 서양의 아주 기업 사냥꾼들에 의해서 속절없이 다 헐값으로 팔리는 걸 보고 당시에 속이 많이 상했어요. 진짜 속이 많이 상했어요. 산중에 가가지고 고시공 받은 분들이 다 판금 사니까 뭐 국제적으로 기업이 헐값으로 팔려가는 걸 지킬 수가 없어요. 영어 한마디 못하시는데 뭐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게 통일이 돼도 문제겠구나. 이게 북한의 지금 실상을 보면은요 뭐 이런 모습이잖아요. 뭐 참 기가 막히죠. 언젠간 통일이 돼야 되고 통일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다 그래가지고 북한 외면하면 안 돼요. 통일 반드시 돼야 되는데 된다 한들 이 통일 이후에 한반도 이 개발 이익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거냐,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거냐, 못 지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늦었지만 나는 그 당시에 교육 전문가도 아니었지만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미래의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인재를, 국제적인 인재를, 글로벌한 인재를 반드시 길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하죠. 23년 전에 그 학교의 상황이 지금이 더한 것 같아요. 그때보다. 요즘 통계를 보니까 학교의 정서적인 학대 3분의 1은 거의 매일 언어적인 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또 이 학교 폭력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심심풀이고 기분 나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전문가들은 왜 이렇게 우리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니고 이 폭력의 온상이 됐나 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다 너무 입시 지향적인 학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도무지 이 상체기가 나가지고 이런 일탈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 자살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의 절반이 10대, 20대. 또 요즘 뭐 청소는 도박이다, 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다 도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난리를 하죠. 또 도박만 있는 게 아니고 마약이 말이죠. 초등학교까지 마약이 들어있고 이게 중학생도 집에서 필로폰을 하고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또 요즘 뭐 동성애가 권리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진영이 나눠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동성애가 그렇게 인류의 그런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교육 현장에서 통제 없이 무분별하게 그냥 가르쳐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냥 둘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학교를 설립할 수밖에 없었고 또 키워내야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더 좋은 교육을 여기서 해야 한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여기서 무슨 교육을 하려고 학교를 세웠는가? 교육이라는 게 이제 인간이 갖는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개발하고 강화시켜서 유능한 인재를 만드는 게 교육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개발해야 될 역량의 영역이 많겠지만 한 5가지로만 생각해 보면은 지적 역량, 건강 역량, 관계 역량, 변화 역량, 영적인 역량. 신앙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영적 역량이 무슨 역량이냐 그러겠지만은, 저희가 한 20몇 년 동안 학교를 해보니까요, 아주 그냥 얘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애들이 있어요. 얘는 아무리 해도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요. 그리고 쫙 성장해가지고 막 명문대학교 가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 제도라든지 무슨 뭐 규칙이라든지 뭐 도덕적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로는 아이들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고 혁명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신앙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구나 하는 걸 늘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아마 여러분들 보기에 그래도 학교니까 지적 역량이 우선이지 생각할 것이지만, 우리 학교는 그게 우선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뭐니 해도 건강이 우선이다. 아무리 똑똑해도 비실비실하다가 뭐 어떻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도 보세요. 몸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계속 지금 답답한 거 스스로. 여러분도 좀 들으시죠? 괜찮아요? 대답하려면 확실하게 괜찮다고 그러고 그래야지.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탈이 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여기 학교에 들어오면은 일단 건강하게 해줘야 된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신체적인 발육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빠르게 성장합니까? 또 신체적인 발육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성장도 이때, 감성적인 성장도 이때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이때 정말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강한 신체, 건강한 생각,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요즘 뭐 2단, 3단, 뭐 신천지, 세천지, 뭐 별의별 게 다 나와가지고 우리 그 영혼을 그냥 이렇게 다 노력질했잖아요. 이때 아주 견고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놓으면은 어떤 데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다. 건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의 많은 활동 중에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많은 활동들이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뭐 태권도도 한 1단 정도 하는 건 무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3단 정도 해야 그래도 이게 뭔가 무술로서 자기 지킬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학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천후 영향을 지닌 인재라야 된다. 어디 갔다가도 살아남을 만한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된다. 여러분, 강하다고 하는 게 뭐 성질내고 다혈질이고 이게 강한 게 아니잖아요. 소리 막 지르고 뭐 그런 게 강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흔들림 없이, 감정적인 요동이 없이, 그리고 더 온유함으로 이렇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짜 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뭐든지 수용해낼 수 있고 너그럽게 반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USA 투데이에 웨이터 룰이라는 게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미국의 성공한 기업 CEO들의 그 정서적 특성이 뭐냐. 근데 그거는 웨이터 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아주 좀 점잖은 자리,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장님하고 저하고 오랜만에 아주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가지고 꽤나 비싼 음식을 시켜놓고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뭔가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웨이터가 와가지고 실수를 해가지고 음식을 아이들 쏟았어요. 그럼 그냥 음식을 다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우선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매니저 오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어떡할 거야 이거?
음식값 받을 거야 말 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 대부분 성공한 CEO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아기를 벗어서 툭툭 털면서 이거 어차피 이거 세탁하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 뭐 하면서 그 쏟은 이 웨이터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주면서 보듬어 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갖추게 될 걸 기대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글로벌 인재 하는데 도대체 글로벌 인재가 뭐냐는 거예요. 첫째는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정말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신음하는 지구촌.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와 다른 동네 사는,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하루하루 생존하는 자체가 위협받고 고통받는 이런 친구들도 있다는 걸 현장에 가서 목도를 하고, 지금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지구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부터 글로벌 인재가 출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수없는 국제 행사를 치릅니다. 아마 우리가 뭐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으면 이벤트 회사 차려도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국제 행사를 해야 되는지 이 시골에서.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안목을 넓히는 거죠. 그야말로 글로벌 인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수많은 국제 행사들이 치루어지고 있죠.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 모든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그 GDP, 총 생산, 이걸 합했을 때 이 대한민국 국가 총 생산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통계를 보니까 1.9%, 2%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무역 10위 해당되는 국가이긴 하지만 모든 나라의 GDP에 비해서 우리의 GDP는 2% 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용으로 인재를 키워놓으면 이 2% 범위 내에서 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맞는 건 아니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영향을 키워주면은 2% 이내에 갇혀있는 인재가 아니라 지구촌 어디에 가든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시험을 잘 치는 인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재가 되는 것, 사업을 이루는 것, 뭔가 영향을 주는 것은 시험 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언어적인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랭귀지 파워, 랭귀지 영향력에서 저 빨간색은 잉글리시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스페니시예요. 그리고 저 보라색이 차이니스예요. 그거 옆에 빨간색이 코리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언어가 랭귀지 파워에 있어서는 글로벌 언어에서 네 번째나 되는 강력한 언어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런 정도 하나 더 보태보면은 랭귀지 파워는 거의 퍼펙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 학교에서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하는 거죠. 어제 우리 자매학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끊어졌다가 독일에서 오신 양반들이 어제 왔는데 제가 중국에 뭔 일이 있어 갔다가 그분들 못 만날 뻔했는데 어제 밤에라도 늦게라도 만납시다 해서 만났어요. 근데 뭐 저는 이 나이에 뭐 영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대충 그저 몇 마디 하지만 그래도 대충 몇 마디 하는 것 때문에 만남이 되는 겁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는 그 만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랭귀지 파워가 있냐 없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 성장하는 이 친구들이 적어도 이런 언어적인 소통 역량을 가지고 영어 외에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언어를 해서 이 랭귀지 파워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을 해야 결국 지구촌에 나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언어 능력을 키워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저희들이 뭐 외국에도 보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가능하면 외국에 보내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2026년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ELA, English Language Acquisition 이 과정을
좀 더 충실하게 해서 국내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일정 수준 영어 능력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게다가 이제 특히 문경 캠퍼스가 지금 시범적으로 외국 학생들을 계속 데리고 오는데 지금 한 11명 정도고 내년에는 아마 수십 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문경 캠퍼스 아이들이 외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얘기하려면 이제 영어로밖에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걔네들이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환경을 더 조성해서 우리 학교에서 영어 몰입도를 좀 더 높여갈 수 있게 지금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TEAM 교육, 융합 교육이라고 하죠.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 출장 가가지고 중국 이웃이라고 하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매 시장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천하의 모든 물건이 다 거기 생산돼서 몰려있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있어요. 그리고 전부 그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정말. 그래서 앞으로 이 글로벌 시대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런 인재가 되길 바라고 있죠. 또 학교에서는 아마 다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만은 이 창의적 사고를 하게 하려면 독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치매야 물러가라 하는 심정으로 어떤 책을 계속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독서 능력이 곧 창의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 문해력과 인문학적 소양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독서를 회피하고서는 이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최소한 200권은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길러가지고 도대체 어떤 나라에 어떤 대학을 보내는가. 사실 이제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문제는 이제 아니에요. 다 가는데 어떤 조건으로 가느냐가 문제죠. 더 잘 준비된 대학에 가서 더 충분한 장학금을 받고 가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이제 이 학교를 경영해 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이제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최근에는 참 학생들이 세계 유수 대학에 많은 장학금을 받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전 세계 우리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런 좋은 교육을 시켰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좀 이렇게 환영받는 인재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교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한 1년 정도는 이제 인턴십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외국계 회사에 가서 인턴십을 하는데 요즘 뭐 젊은이들이 뭐 회사에 청소하고 뭐 정리정돈하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다 청소업체에다 시켜서 하지 누가 이렇게 청소를 시켜요. 그리고 막 아침에 이렇게 꽃도 사다가 이렇게 꽂아놓고 이러니까 처음에 그 회사에서 무슨 또라이가 들어왔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끝날 때까지 그렇게 초지일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때 그만두고 갈 때 너 도대체 어떤 애냐. 그래서 얘가 글로벌 선진학교 얘기도 하고 그랬더니 다음부터 너희 학교 출신 애들 좀 많이 소개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곳에서 요즘 청소년들이 훈련받기 어려운 것들, 예를 들면은 생활 주변 정리정돈, 규칙적인 시간 관리, 바른 언어 습관, 단정한 의복 복식 착용 습관, 친절 습관, 그리고 공중도덕 지키는 거,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하는 거, 또 동료 간에 서로 학습을 돕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 틀리는 것보다 이런 거 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어떤 졸업동문의 감정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코로나 때 미국에 있는 그
간호대학을 졸업을 했대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막 덮치니까 그전 같으면 OPT도 한 3년 받고 해가지고 쉽게 진출할 텐데 코로나가 덮치니까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OPT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면은 몇 년 동안 인턴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연계열 같으면 3년을 주고 인문계열 같으면 1년을 주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 때니까 간호대학을 졸업해도 1년밖에 안 주는데 인턴을 시켜주겠다는 병원이 안 나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왔는데 보니까 그게 듀크 대학이라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특히 의과대학은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OPT가 아니고 나중에는 아예 영주권을 받아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냐면은 OPT 1년 받는 동안에 얼마나 멋지게 했는지 그냥 그 병원 측에서 야 너 영주권 줄게 그냥 여기 있어라. 근데 그 덕분에 자기 후배도 또 데려다가 똑같이 영주권 받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잘 받고 가면 어디 가나 인기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싸가지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싸가지를 다 배워가지고 왔거든요. 뭐 이게 얼마나 이게 멋집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종종 벌어지고 또 어떤 졸업생은 글쎄 독일 가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독일에서 대학 졸업하고 한 3년 그 회사에서 일했는데 너무 애가 잘하니까 부사장 대우를 시켜줄 테니까 계속 여기 있어라. 아니 그 독일 같은 나라에서 동양인 그것도 여학생이 말이죠.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뭐 공부를 뛰어나게 했던 친구는 아니고 잘 놀던 친구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이제 어떤 바람직한 생활 태도나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고 교육을 잘 시키고 기숙사를 갖고 있는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사진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태권도 교육, 체육 축제, 청소년 예술제, 뭐 스쿨 패밀리, 국제자원봉사 등등등 이런 게 많은데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정서지능이 향상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박애정신도 생기고 사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거고요. 최근에 이제 새로운 정책 하나를 우리가 추진하는데 내년부터는 주니어 사관 생도들을 모집을 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뭔가 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일반 학교에서도 뭐 자꾸 학생들의 어떤 그런 거에 교사가 개입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한번 망가지면 계속 방치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반듯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복을 입히고 각을 잡고 국가관을 확립시키고 사명관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기본교육을 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주니어 산안상도 과정을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료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고 또 북미, 유럽, 재외동포민 아시아권 해외 학생 유치를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 원어민 선생님들을 더 많이 또 이중언어 선생님들을 더 많이 학교로 불러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더 많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함께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새롭게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학교 입학할 때는 부모님 사정이 괜찮았는데 학교 다니다 보니까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런 친구들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유예를 줘서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장 학비를 못 내더라도 일정 기간 후에 준비가 되면 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좀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학력 보장제라는 게 있는데 애들이 뭐 다 다르잖아요.
참 다 잘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또 공부는 잘하는데 다 다른 건 다 빵점인 애들도 있고, 뭐 별 아이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공부를 못해도 어느 정도 못해야지, 너무 못하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학교에 입학하면은 평균 B는 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달달달 볶아가지고 그 성적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잘 먹는 요리사들을 더 채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지 볶아가지고 일정 성적을 반드시 유지해서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미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나무 집중 육성 프로젝트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 학교의 교목이 전나무예요. 전나무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냐면 다른 나무하고 달리 전나무 향은 해충을 쫓아내는 역할을 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진출해서 사회악을 쫓아내는 그런 인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의 상징나무를 교목을 이제 전나무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졸업할 때 전나무상을 주는데 어떤 학생들에게 주느냐면은 6학년 초등학교 졸업하고 7학년부터 여기서 6년 다닌 아이들은 진짜 전나무라 해가지고 졸업할 때 큰 상을 줘요. 전나무상. 졸업만 해요. 근데 이제 진짜 전나무가 되려면은 졸업만 할 게 아니라 실력도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이 전나무들은 진짜 해충을 쫓아낼 만한 그런 실력을 갖춰줘야 되고, 또 이 전나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 중학교 과정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여기서 졸업한다는 게 이게 보통 기특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봐야 그게 되는가? 다 커서 군대 가서 1, 2년도 못 참아가지고 징징거리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어린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6년을 버틴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전나무로 들어온 아이들은 고등학교 올라갈 때 1.5%의 좀 장학 혜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나무를 육성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이제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문경 캠퍼스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에 생명과학 트랙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생명과학 의료보건 트랙으로 개편을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내에 의사들이 너무 많이 부족하거든요. 2035년에는 의사가 거의 한 3만 명 가까이 부족해요.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올해도 벌써 한 5천 명 부족하고 2030년에는 15,000명 정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진입하는 게 의과대학을 가야 되는데 의과대학 정원이 한 거의 30년째 지금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제도를 활용해서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하고 국내 시험을 봐서 의사가 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특정 의대하고 지금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예 여기 고등학교 다닐 때 생명과학 의료보건 트랙을 이수하면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학교가 이제 다른 국제 학교들에 비하면은 뭐 비용이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일반 학교는 무료로 다닌 거에 비하면은 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 측하고 지속적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일정 부분 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상당히 진전이 돼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올 8월에 이제 선포를 했어요.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계속 학생들에게 이렇게 부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니 우리가 한번 돈을 벌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지난 8월부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우리가 스스로 마련하는 일에 나서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간증한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야구부로 들어왔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게 야구가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서운하다는 얘기예요. 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막 들어보니까. 네. 그렇지만 이렇게 잘 컸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시하고 잘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2026년에 다시 야구부를 재창단해야 되겠다. 우리가 10명의 야구 선수로 경북 야구를 제패한 경력이 있어요. 공부하는 야구단인데 10명밖에 안 되는데 경북에서 우승했던 적도 있어요. 야구가 9명이 하는데 10명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체할 투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승을 하더라고요. 이게 GBCS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맛을 봤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국가가 만들어준 학교도 아니고 대기업이 투자해서 만들어진 학교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무슨 큰 그런 재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학교들이 세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이제 부모님들과 우리들과 후원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세워가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구성원이 되고자 한다면 이 시대에 좋은 교육을 위해서 나도 우리 아이를 둔 죄로 함께 좋은 교육을 세워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